4.15 총선을 앞두고 경기 인천 격전지 예비 후보들을 만나 각오와 비전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수 진영이 다시 깃발을 찾아올지 주목되는 지역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 김은혜 미래통합당 후보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처음 인사하는 그 억양과 톤이 제가 이제 뉴스 앵커 때 많이 뵀던 즐겨봤던 팬으로서 굉장히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고, 이제는 감사합니다. 정치 신인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로 도전장을 내미셨는데 먼저 출마의 변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통합당에서 분당갑 후보로 출마하는 김은혜라고 합니다. 저는 27년 전에 MBC에서 기자 생활로 저의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초심은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자였습니다. 지상파 최초로 정치부 여기자를 했고요. 공채 여기자 출신 최초 단독 앵커,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거쳐서 청와대 최연소 여성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을 하고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러한 소임을 다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분당은 여러분들에겐 대한민국 최초의 일기 신도시입니다. 그렇지만 30년 전에 모두를 흥분하게 했던 그 설레임과 달리 지금 그 성장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분당의 의제를 말하는 것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분당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분당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저는 분당 판교의 현안을 국가적 의제와 과제로 상정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안 돼도 되게 하겠다는 각오로 끊임없이 달려서 답을 가져오는 여성 정치인으로 분당에서는 그동안 여성 정치인 국회의원이 나온 적이 없더군요. 그 최초로, 그리고 국민들 편에 서는 기댈 언덕이 되는 그런 정치인으로 여러분들께 꼭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초의 수식어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들으신 대로 여러 27년간 다양한 이제 언론사,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 외신 대변인까지 거치시고 본격 정치를 이제 눈앞에 두고 계신데, 김 후보자가 꿈꾸는 정치는 어떤 것인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저는 싸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 생활을 하긴 했지만요. 저는 정치가 어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고상하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으로부터 권력이란 힘을 잠시 빌은 것뿐이거든요. 정치는 권력의 주인인 국민,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그들을 대변해서 싸우는 선봉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국민 편에 서서 지역 주민 편에 서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난 30년간에 저는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언론인도 했지만 공직자, 그리고 IT 기업에서의 임원, 언론사 임원과 앵커 역할도 하긴 했었죠. 지역 주민들에게 달려가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사회에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역할은 저 김은혜만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지역 일꾼으로서의 경쟁력, 본격적인 현안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분당갑 후보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 부동산 관련 2개, 교육 교통 관련 하나, 이렇게 총 3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먼저 가장 큰 지역 현안, 판교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 어느새 이제 10년이 지나고 LH에서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단 소송을 지금 LH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여기에 대한 해법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요? 네. 이게 지금 4년째 도돌이표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이 커졌을까? 저는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약한 자에게 약하겠다고 하는 정부가 오히려 약한 자에게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건설사는 공공성을 이유로 해서요,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하고 각종 기금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도 받죠.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당시 국회의원이 되신 당시의 후보가 주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모인 야탐역 광장에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약속과 달리 시세대로 다 받고 팔겠다는 겁니다. 그 액수를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한 서민의 입장에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그 폭리는 건설사가 가져가는 구조가 된 거죠. 이상한 정책을 아직까지도 이번 문재인 정부는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역 정치인들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간 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간 많은 정치인들이 이 문제로 간담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발의만 하고 소통만 하고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주민들에게요, 당선 이후에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그랬습니다. 그러는 동안 건설사들은 계약대로 또 계획대로 분양 전환을 진행해가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죠. 저는 이 지역 정치인들이 그동안 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위원회에 안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사장을 국정감사하는 위치에 서서 건설사 배 채우기 반드시 비판하고 잘못된 분양 전환 정책 바로잡는 국토교통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 가격에 건설 원가가 반영되도록 해서 이 분양 전환 가격 인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통질문 부동산 관련 두 번째, 판교 공공임대주택 논란과 함께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개발도 난항입니다. 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개발에 반대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지역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지요? 분당은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도시 전체가 일기 신도시 건설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금의 교통망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수요 같은 기반 시설은 현재의 인구에 맞게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심 한복판 녹지 공간에다가 3,000세대짜리 대규모 주택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죠. 주민 동의 없는 개발은 난개발에 불과합니다. 잘 만들어진 계획도시 한복판에 이 대규모 난개발을 하겠다는 정부 여당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대체 왜 이런 일을 만들고 추진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나중에 지하철이라도 만들어줄 테니까 일단 아파트포도 짓고 보자, 아파트를 짓고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하철 건설, 저는 물론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서현동 110번지 개발계획 철회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110번지 개발계획 철회하시고요. 지하철도 동시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서현동 110번지 개발계획을 철회시키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지는 저는 주민들께 꼼꼼히 여쭐 계획입니다. 현재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건 어린이 도서관으로 한다든지 서현도서관 본관을 만들고 문화시설, 생태공원, 주민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주민 동의를 거친 주민 편의시설을 제가 설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저희 쪽 시의원이 먼저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지도 57호선 지하철 건립을 초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 얘기를 살짝 이제 섞어주셨고 앞서 이제 공공주택 개발과 관련된 문제점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분당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일기 신도시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통과 교육인데 여기에 대한 불편은 왜 해소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해결책도 필요한 거 아니냐? 조금 더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이 분당 판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요, 서현로 한 번 들어섰다 하면 출퇴근 시간에 불과 몇 킬로미터 구간을 30분, 40분 기다려야 합니다. 광주, 오포 쪽이 워낙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분당 판교 지역만 끼어 있는 상태인 거죠. 특히 서현로 그리고 벌말, 송현초 사거리가 심각합니다. 판교 지역의 경우에는요, 지하철은커녕 광역버스 노선마저도 몇 개 없습니다. 분당 판교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광역교통망 수요 조사가 선행이 돼야 하고요. 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하철 3호선과 8호선 연장, 그리고 국지도 57호선 지하철, 분당형 트램, 수서, 광주선 등을 건설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아울러서 GTX-A라고 들어보셨을 거고요. 판교 월곡선 조기 완공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요, 지금부터 이곳에 계신 주민분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철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뜰 사거리역, 성남역, 성남시청역, 야탑 도촌 사거리역, 서당 삼거리역, 율동공원역, 서판교역, 분당 구청역 등 다양한 노선의 역이 이 분당 판교 지역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서판교 지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 노선이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로 출근하신 분들 중에서요, 여의도나 광화문, 또 강남역이나 대학로, 신림, 사당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버스가 얼마 없고 광역버스 노선이 여의치 않아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 중차 그리고 2층 버스 도입으로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당선, 신분당선 열착한 증설을 통해서
출퇴근마다 지옥철로 고생을 하시죠. 이 출퇴근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이 여유 넘치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예. 공통질문 이 세 질문은 예정대로라면 이제 이달 말에 경쟁당 후보가 나오시는데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분당 재생병원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죠.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성남시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처하는 방법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먼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님을 포함해서요, 역학조사관, 그 실무 직원들, 그리고 전국 병원에서 갖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우리 의료진들, 약국에서 마스크 공급하느냐 정신이 없는 약사분들까지 그 노고에 진심으로 힘이 되라고 격려 말씀,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엇보다 서로를 위한 규칙을 준수하면서요, 국민 여러분 스스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하시면서요, 스스로 방역하고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 이 난국을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행보는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 그 특징을 보면 조기에 중국발 노선을 차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발 노선 차단을 강력히 권고를 했는데 중국 눈치만 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쳤죠. 또한 정부가 이 마스크를 두고도요, 국민들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요즘도 현장을 다녀보면 그 추운 아침에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마스크 2장을 들고 가시는 주민들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하곤 합니다. 명함을 제가 디밀 수가 없죠. 죄송하다는 말부터 제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2개면 충분하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공급에 자신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2개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온 국민을 홈쇼핑 앞에 두더니 이제는 약국 앞에 줄 서오는 형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안전보단 행정 편의가 먼저가 아닌지 저는 고민스럽고요. 지원책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제대로 필요한 곳에 자금이 지원됐냐 문제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경제 체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에게 제대로 자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단비처럼 내려주지 않고 위에서 물에 기름 뜬 것처럼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떠다니다가 날라버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꼼꼼히 따져보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성남 분당 갑은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있고 이번 21대 총선에도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이달 말에 저희가 이제 만나보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에서 이제 보기에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정시 신인의 도전 아니냐 이런 의견이 우세한데 또 반대편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쟁쟁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전략 갖고 계십니까? 분당갑 지역, 저 김은혜가 이번에 도전을 합니다만 자유진영에서는 그동안에 유리한 구역으로 분류가 됐었죠. 그렇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빼앗긴 곳입니다. 당에서 저를 이곳으로 파견한 이유가 있다면 다시 탈환해올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투쟁력이 있을 거라 봐주신 게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당 판교 이 지역에는 물론 IT 기업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IT 기업인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게임 업체에서 상당히 입지전적인 경력을 쌓으신 분이지만 그것만으로 분당 판교 주민의 이해와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는 그쪽은 오히려 저에게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많은 분당 판교 지역의 유권자분들은요.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망한 경제 때문에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는 부분을 입을 모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성적, 공부는 안 하고 성적만 좋길 바라는 요행 심리는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게 매를 들어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폭탄 중엔 여러 폭탄이 있었습니다. 분당 판교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내리는 폭탄이었죠. 세금 폭탄이 있었죠. 이념 폭탄이 있었죠. 선심 폭탄이 있었습니다. 세금 폭탄은 며칠 전에 보셨지만 저희 공시지가를 보면은요,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폭탄이 됩니다. 집 한 칸밖에 갖지 못한 서민분들이 투기 세력도 아닌데
왜 이런 봉변을 당해야 합니까? 이념 폭탄, 선심 폭탄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갈 미래를 앗아가게 하는 게 아닌지,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 중간 평가, 그 선거는 저는 이기는 선거를 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